젠틀맨 H.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엿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자, 젠틀맨 H가 볼 때는 이 양반 세상을 좀 우습게 여기고 살다가 이번에 제대로 된통 걸렸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듭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다큐를 보면 사자가 젊어서 싱싱할 때는 아무도 안 건들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려면 하이에나도 건드리고 들깨도 건드립니다. 자, 이재명 늙기도 전에 지금 사실상 하이에나나 들깨가 와서 물어 뜯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번에 이재명이 개양을에 나왔을까요? 사실 이 젠틀맨 H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지면 과거에 DJ는 영국에 가서 한 2년 가까이 있다 왔습니다. 왜 DJ가 영국을 갔을까요? 한국에서 자신의 오래된 정치적 라이벌, 한때는 동지였던 YS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옆에 한국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DJ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곧바로 다시 나온다든지 이랬으면 YS가 DJ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래서 동물이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지게 되면 일부러 꼬리를 이렇게 감추고 더 불쌍한 폼을 내면서 나 졌어 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자는 차마 이 승부에서 진 사람을 건들지 않는 것이 신사도다. 이것이 사실상 한국의 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내려온 일종의 관습이죠. 그 다음에 YS 다음에는 DJ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 DJ는 이 YS도 건들지 않았고, 또 자기하고 싸웠던 이해창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창이가 나중에 대선에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이해창은 당대표로 이 복귀를 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좀 두고 서서히 복귀했습니다. 자, 이재명처럼 대선에 지고 0.73%를 졌다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긴 거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곧바로 지금 보궐선거에 나서는 방식으로 정계 복귀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당선된 라이벌 윤석열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경찰이 성남FC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법인카드 조사도 한다고 나서면서 이재명을 살짝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송영길을 대선에 패배했다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송영길, 그러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거나 한참 동안 야인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그랬던 송영길이 국회의원 자리를 던지면서 서울시장을 나서고 이재명은 송영길이 던진 국회의원 자리에 가서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한간에는 분당 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의 핵심 5인방에 들어갔던 친구죠.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성남시장에 나서고 그리고 이재명이 그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욱은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검수완박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무리수를 둔 게 이 개양을에 송영길을 출마시키면서 사실상 서울시장에 이길 수가 없는 선거죠. 그런데도 송영길을 출마시키고 억지로 그 자리를 내놓게 만들면서 자기가 차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가장 문제점은 기존의 개양을의 전직 대표 이재명이 대선에 져서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그 송영길 의원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일부러 보선을 하면서 이재명이 들어갔다. 자, 수도권에서 개양을은 거의 호남에 이렇게 비유되죠. 요 근래 선거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진 적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자, 그 길을 나갔다라는 것은 이재명의 진정성이 너무나 없고 저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참으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비춰졌지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비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이라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자기 선거에 급급해가지고 남 지원도 제일 잘 못했어요. 오히려 김동연이가 막판에 극적으로 당선되어서 이재명이가 오늘 죽지 않고 내일 죽는 걸로 그렇게 하루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김동연을 선거에서 건진 게 아니라 김동연이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켰다, 구해줬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갖 패러디가 난무하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에 빗대어가지고 그 로고에 이재명 얼굴을 갖다 놓고 또 이재명 일명 고하기, 라이언 일병이 아니라 이재명 한명 고하기라는 그런 패러디도 나오고 이재명이 살았으니 정상 영업 중 이런 또 패러디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분노가 지금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금기, 즉 이재명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금기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과감하게 밟아버리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개항으로 도망을 갔다. 친문 홍영표는 사욕으로 선동하고 사당화시킨 정치가 패배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면서 망쳐버렸다. 박지원은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석현 전 의원은 노무현이 그리워지는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낙연은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며 국민 상식을 거부해온 정치의 결과다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이 할 말이 많지요. 이낙연은 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때 종로에서 의원 사퇴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종로 보선에 이제 민주당이 후보도 안 내지 않았습니까? 자, 전해철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이제 냉철히 평가해야 된다. 물러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영찬은 검수완박, 송영길의 서울 시장 선거 출마도 코미디라는 거죠.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날 치러졌던 그 이낙연의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했던 원칙도 개양 공천으로 지금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이 이재명을 위해서 떨어질 줄 알고 서울시장 출마했으면 대양은 무공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갔다. 그래서 당 비대위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사당화가 시켰다. 계파 싸움은 이제 지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은 이재명이 이제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도전하기 전에 형사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즉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나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같은 사건부터 제대로 설명하고 면제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중권은 뭐라 했는가 하면 더불어 지킨당이라고 말하면서 조국 지키고 최강욱 지키고 이재명 지킨당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제일 극적인 부분은 문가리가 이재명에게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국짐 쓰레기들 이렇게 표현한 한 트위터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습니다. 이게 문가리가 우연히 한 것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 정권이 바뀌면 어떤 행태로든 자신한테 칼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다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장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첫 번째 달고 그리고 두 번째 방탄복으로 당대표 자리를 달아버리면 윤 정권이 자신을 야당 대표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상당히 떨어지자마자 머리를 썼다라는 것이 박지연이라는 애입니다. 20대 여자애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선 떨어졌으면 아무 생각도 없을 건데 떨어진 다음날 박지연을 갖다가 언급하고 만나고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윤호중 비대위가 박지연이 들어가면서 공동 비대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연 비대위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재명이가 윤호중이라는 이 자를 믿지 못해서 그래서 비대위 안에 자신의 세력을 절반쯤 넣어놓겠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송영길에 대한 공천 거부가 이재명의 오다로 되살아나는 일이 비대위에서 벌어졌지요. 그래서 박지연을 넣은 것은 이재명의 국회의원 당선과 당대표 복귀를 위한 일종의 리모컨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누르면 박지연이 실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보수 언론들이 박지연이 86 용태론을 이야기해서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했고 이재명을 추종하는 개딸 그룹들은 박지연을 공격했지만 사실상 박지연이 그 말을 한 것은요. 이재명과 무관한 게 아니다. 이재명이 원격 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86 용태를 주장했을까요? 자, 이재명은 지선이 끝난 이후에 자신이 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86들이 장애가 되어서 친문그룹을 형성하고 자기를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이 지선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지선 열흘 일주일 앞두고 86 용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직후에 당이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박지연이 사과하는 척하고 끝냈지만 그 박지연이 봉화마을에 노무현 추도식에 갔을 때도 박지연 나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민주당 좌파 그룹 내에 퍼져 있는 이재명의 술수에 대한 이 비판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 지고 나니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도 결국 이재명이 깜빵을 가기 싫어서 검찰을 없애려고 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 기간에 그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특히 이재명 그룹들이 앞장서서 분열되지 못하도록 한자리로 밀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이번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말도 나오고 또 막판에 이재명이 자신의 개항 선거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사실은 김포공항의 일부 영역은 개항에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이런 이야기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주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니부터 시작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헛발질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키드 박지연은 결국 이재명이 당선된 아침에 이제 비대위에서 쫓겨나고 정치판에서 퇴출됐습니다. 아마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이제 젖잘사라는 말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이제 선거 다 끝났어요. 자, 윤석열은 이 정치 권력 장악력을 굉장히 높일 거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기관들은 서로가 검수완박에서 자기들이 주체라면서 정치인 수사에 나설 건데 그 수사의 핵심 타겟이 이재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소환이 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이재명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친문
그리고 이 86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실패하게 돼서 이재명이 당 대표가 정말 된다면 나중에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신세가 병들어 늙어 죽기 직전에 사자 꼬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는 길도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이재명이 정치권에 얼마나 더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그리 긴 세월 정치인으로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앞다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정서가 보편화될 거라고 보여요. 자, 그 속에서 이재명은 당 내부에서 먼저 제거될 상황이 곧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어쩌다가 이 꼴까지 왔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참을 줄도 알고 남이 바라보는 시선도 의식해야 되는데 지나친 두꺼움, 그 두꺼움의 종말이 지금 오늘날 이재명의 배지 달고도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젠틀맨 H.